안녕하세요. 영어 원서 추천 두 번째 시간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Project Mulberry이고요. 작가는 린다 수 파크입니다. 이 작품은 시카고 트리뷴 영 어덜트 픽션 부문 수상 작품이고요. 영 어덜트 픽션이라고 하는 건 10대 청소년들을 위한 소설인데요. 성인이 보기에도 꽤 훌륭하고 좋은 작품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위한 독서에 많이 이제 유용하실 거예요. 자, 이 책에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책의 표지와 정보들이고요. 이 작가에 대해 잠깐 소개드리자면 린다 수 파크는 한국계 미국인 작가이고요. 미국의 유명한 아동문학상인 뉴베리 어워드를 수상한 작가입니다. A Single Shard라는 작품으로 그 상을 받았는데요. 이 작품은 우리나라 한국 예전의 그 도공들, 도자기를 굽는 것들을 소재로 한 작품이고요. When My Name Was Kyoko 이것도 한국의 일제강점기를 다룬 소설입니다. 이 외에도 이 작가는 주로 한국의 과거 역사나 전통이나 이런 문화를 다룬 그런 책들을 주로 쓴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책 역시 주인공 아이가 코리안 아메리칸이고요. 그래서 이민자 가정에서 이제 자라면서 겪을 법한 그런 일들이 나오는데요. 가족에서 또 형제 간에 또 친구 간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볼 수 있고요. 또 학교 생활도 엿볼 수 있습니다. 주요 에피소드들로는 김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. 또 allowance, 용돈에 관한 것도 우리나라와 차이점이 좀 큰 것 같아요. 그런 것도 좀 보실 수 있어요. 우리는 부모님들이 이제 학교 일이다, 학교 숙제 관련이다 그러면 무조건 그래도 어느 정도 해주시는 편인데 여기에 나오는 이 아이는 자기 힘으로 자기가 벌어서 그렇게 하는 것들이 조금 놀랍기까지 했는데요. 그것도 한번 보시고요. 그 다음 또 저에게 생소했던 것이 여기 quarter collecting입니다. quarter 하면 미국의 동전 중에 25센트짜리 동전이죠. quarter 달러라고 하는 이걸 수집하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요. 이게 이제 미국의 quarter dollar 그 앞면이에요. 동전 25센트짜리. 그리고 이제 뒷면은 정부 발행하는 이제 동전이 이렇게 독수리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. 그런데 1999년부터 약 10년 정도를 50개의 주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25센트짜리 동전을 뒷면을 다르게 자기 주의 특성에 맞게 특색을 살려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요. 그래서 이걸 수집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했나 봐요. 자, 그 다음에 세리컬처가 이 글의 가장 중심 내용이겠죠. 바로 양잠인데요. Raising silkworms. 그 실크를 뽑아내는 그 뭐죠? 누에를 키우는, 누에를 치는 이야기가 중심이 되고요. 그 다음에 racism, 인종차별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요. 이 아이가 에이션이라서 겪었을 수도 있고 또 에이션들도 역으로 그 유색인종들을 많이 차별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. 예, 그런 것들 한번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요. 그다음에 Korean embroidery. embroidery는 수 놓는 거죠. 자수 보통 동양 자수, 서양 자수 이 정도만 제가 구별할 줄 알았는데 여기 보니까 한국 자수가 굉장히 특색이 있고 장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. 제가 이 작가의 작품을 볼 때마다 매번 역으로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좀 몰랐던 것, 한국의 전통이나 문화에 대해서 몰랐던 걸 알게 되는데요. 아마 외국에 살면서 좀 더 한국에 이제 관심 갖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해서 그런 것 같아요. 그다음 마지막에 sustainability 하면 지속 가능성이란 뜻인데요. 어, 자연, 뭐 환경, 생태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말인데요. 이게 무엇인지 여러분이 책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이 책 제목에 있던 그 mulberry tree고요. 우리나라 말로 뽕나무라고 하죠. 그리고 그 열매인 mulberry, 오디입니다. 그리고 이 책에서는 이 아이들이 실크웜 그 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키우는 과정들이 쭉 나와요. 그래서 나중에 거기서 뽑아낸 비단 실로 견사로 이제 술을 놓는 것까지를 계획하고 프로젝트를 하는데 아주 굉장히 이게 생생하게 이야기가
나중에 뒤에 보니까 작가가 직접 키우기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굉장히 생생하게 그려져서 한편에 잘 만들어진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. 제가 나중에는 막 몰입해서 함께 막 키우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읽게 됐는데요. 여러분들도 음, 좀 잘 생소한 분야잖아요. 의외로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고요. 정보도 얻으실 수 있고요. 자, 오늘의 English Notes and Quotes입니다. 이 부분은 학교의 그 farm project 관련 클럽 담당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에요. It came from a living, breathing animal. 그건 살아있는, 숨쉬는 동물에게서 왔다. 이게 뭐냐면 우리 이제 요즘엔 고기를 사려면 마트에 가서 이렇게 예쁘게 깨끗하게 포장된 걸 사잖아요. 그래서 그게 살아있는 그 생명체에서 왔다는 사실을 저희가 잘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. 그냥 음식을 산다라는 느낌이지. 그런데 이 선생님은 I think it's important not to forget. 그걸 잊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. 왜냐하면 to feel responsibility for what we eat. 우리가 먹는 것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and to raise farm animals with respect for their lives. 그 농장의 동물들을 그들의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키우기 위해서 이런 걸 의식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.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걸 너무 의식해서 또 못 먹을 정도가 되면 안 되겠지만 먹을 때 어느 정도 그 생명에 대한 감사함, 존중하는 마음, 귀히 여기는 마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있어야 이것들이 우리에게 오기까지의 그런 과정, 동물 복지에 대해서도 신경을 쓸 수 있게 되고 그게 이제 결국엔 우리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을 갖는 데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죠. 물론 환경에도 영향이 갈 수 있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여러분 읽고 한번 생각해 보실 기회가 될 것 같고요. 좀 더 진지하게 저도 생각하고 행동을 할 수 있는 힘을 좀 더 받았다고 느껴졌어요. 자, 오늘 표현은 네 가지가 있는데요. 첫 번째 표현은 거듭제곱 수를 영어로 읽는 거예요. 가끔 이게 궁금하셨던 분들 아마 있으실 것 같은데 이 책의 아이들이 숙제를 하는 과정에서 exponent, 지수를 푸는 게 나와요. 그래서 읽는 방법을 보면요. x제곱일 때는요. x squared라고 읽고요. x 세제곱은 x cubed라고 읽어요. 근데 여기 보면 원래 square란 단어는 정사각형의 뜻이 있거든요. 자, 정사각형은 모든 변의 길이가 같잖아요. 그러니까 한 변이 x라고 하면 만약에 면적을 구한다면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x의 제곱이 면적이죠. 정사각형이 스퀘어라고 하는 거 이해가 좀 되시나요? 이게 느껴지시나요? 자, 큐브도 마찬가지인데요. 큐브는 정육면체란 뜻이에요. 정육면체는 모든 변이 다 같잖아요. 그러니까 한 변이 x면 x 곱하기 x에서 x제곱이 아까 면적이었는데 거기다가 높이까지 곱하면 역시 똑같이 x 그럼 부피가 되잖아요. 그래서 그게 큐브 정육면체가 되잖아요. 이렇게 x 세제곱이 그래서 x 큐브드라고 되는 거. 좀 더 쉽게 느끼시길 바래서 이렇게 했는데 좀 헷갈리시는 분들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그 이상의 수는 보통 이제 x to the fourth power 이런 식으로 서술을 이용해서 파워를 붙이는데 파워가 거듭제곱수를 말하는 건데요. 그래서 x to the fourth power 또는 the fourth power of x 이렇게 읽습니다. 여러분들 그 교재 그 뭐지 멀베리 책에 보면 숙제 풀 때 보면 x 10의 제곱 10의 6제곱 뭐 이런 숫자들이 나오거든요. 그거 각자 한번 영어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다음 오늘 두 번째 표현은요. 좀 재미있는데 요즘 학생들이 수업을 빼먹는 거를 수업을 쨘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. 근데 그게 영어 표현하고 정말 너무 기가 막히게 맞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준비해 봤어요. cut school, cut class 이렇게 하면 학교를 빼먹다, 수업을 째다 이런 뜻이 됩니다. 그래서 여기 나왔던 문장이 Neither of us ever cut school. Neither 하면은 둘 중에 어느 한쪽도 뭐뭐 아니다 이런 뜻이죠. 그래서 우리 두 명 중에 아무도 학교를 빠진 적이 없다, 빼먹은 적이 없다 이런 말이고요. I never cut class. 난 절대로 수업을 째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됩니다. 자, 그 다음 표현은요. Agent Jason cool as a cucumber. 이 주인공 여자 이름이 줄리아 송인데요.
자기가 비밀 요원이 됐다고 이제 생각하면서 나오는 장면들이 있어요. 그래서 제이송 요원이 오이처럼 차갑다. 이런 뜻이에요. 저 오이처럼 차갑다. 이게 무슨 말일까요? 우리도 이렇게 비유적으로 곰처럼 미련하다 뭐 이런 거 쓰잖아요. 영어에도 그런 관용 표현들이 있어요. 그래서 오이처럼 차갑다 그러면 아주 냉정하고 차분하다, 침착하다 이런 뜻이고요. as quiet as a mouse 하면 쥐처럼 조용하다 그래서 아주 조용하다. 또 as old as time 하면 시간만큼 오래됐다 그래서 아주 오래됐다는 뜻인데 여러분들 그 미녀와 야수 영화의 주제곡의 처음 가사가 Tale as old as time 이렇게 시작해요. tale 아주 오래된 이야기 tale as old as time 이렇게 시작합니다. 그다음 as busy as a bee 하면 매우 바쁜 꿀벌처럼 바쁜이라는 뜻이 돼서 she is as busy as a bee 하면 그 여자는 아주 바빠 이런 뜻이 됩니다. 자, 오늘 마지막 표현은요. phobia입니다. 이 책의 158, 159 쪽에 나오는 그 phobia들은 저도 듣도 보도 못하던 것들이 막 사전에도 아마 잘 없을 것 같은데 거기는 그래도 어떤 뜻인지 설명을 해주고 있으니까 대충 이해가 되실 거고요. 저는 이제 주로 많이 쓰이는 phobia들을 공포증들을 모아봤어요. acrophobia 하면 높은 곳에 있는 걸 무서워하는 고소공포증이죠. acrophobia. 다음은 claustrophobia. 클로스트로는 라틴어 어원에서 close, 닫다의 뜻이 있어요. 그래서 닫힌 공간에 있는 걸 두려워하는 밀실 공포증, 폐쇄 공포증을 claustrophobia라고 합니다. 그 다음 agoraphobia. agora는 우리 아고라라고 많이 들어보셨죠? agora 하면은 그리스의 그 광장의 뜻에서 나온 거고요. 그 광장에서 보통 그 시민 집회를 했기 때문에 그런 뜻도 있고요. agoraphobia 하면 그래서 광장에 있는 걸 열린 공간에 있는 걸 두려워하는 광장 공포증입니다. 마지막으로 anthropophobia 할 때 anthro가 들어가면요. 인간의 뜻이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을 연구하는 학문 인류학을 anthropology라고 하죠. 그래서 anthropophobia 하면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대인 공포증이라는 뜻이 됩니다. 자, 여러분들 이 책 역시 유익하게 여러분들이 즐겁게 읽는 시간 되시기 바라고요.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